북한 주민들의 실제 삶은 어떠한가? 이 신비한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사실. 북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많은 사람이 뉴스 방송, 스타일의 보도를 떠올릴 것이다. 깔끔하고 질서 있는 군사 퍼레이드, 군복을 입은 근로자들, 거리에서 미소 짓고 손을 흔드는 여성 교통 경찰들. 하지만 이는 결국 피상적인 인상일 뿐이다. 북한은 외부 세계와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공개된 사실과 관찰을 통해 우리는 이 나라의 일상생활 중 일부를 조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어떤 곳인가요? 그들의 집은 어떻게 배정되나요?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에 가나요? 노인들은 은퇴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15가지 사실을 정리하여 이 신비로운 국가의 진정한 모습을 엿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주택이 국가에 의해 획일적으로 할당되며 특히 지방 도시에서는 상업용 주택 시장이라는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면 국가에서는 그들의 직장 단위와 필요사항에 맞춰 주택을 배정해 주는데 주택 면적은 대체로 70평방미터 정도이다. 가족이 늘어나거나 업무 성과가 뛰어나면 더 큰 집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 평양의 주택 배정은 비교적 엄격해서 정치적으로 신뢰할 만한 엘리트 계층만이 평양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평양에서 일하는 일반 주민들은 주택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은 여전히 국가에서 배정해주지만 배정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북한에서는 주택 가격이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하다. 결국 대부분 사람들은 집을 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2. 교육은 무료이며 11년 의무교육이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교육이 비교적 공평하게 이루어지므로 평양에 살든 외딴 마을에 살든 아이들은 근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11년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업료, 교과서비, 심지어 식비까지 모두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가정의 교육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호적 제도는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자녀가 부모의 직장이나 지역 때문에 특정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학생들은 개인적인 관심사에 따라 학업을 계속할 수도 있고 직업학교에 진학하거나 심지어 공장에 직접 들어가 기술을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3. 의료비도 무료다. 북한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완전 무료입니다. 정부는 등록, 진단 및 치료, 입원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2. 사회주의 복지, 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아플 때 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 수준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약품과 의료 장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외딴 지역에서는 등록이 무료라 하더라도 여전히 의약품을 살 수 없다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북한의 의료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4. 대중교통은 국유화의 벤치마크. 북한에서는 대중교통이 일반 주민의 주요 교통수단이고 버스, 지하철, 전차가 도시 주민의 교통망을 구성합니다. 평양의 지하철은 주요 특징입니다. 여기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 예술적 분위기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 노선이 지하 깊숙이 묻혀 있기 때문에 전시에는 운송 기능과 방공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버스는 북한에서 제조됩니다. 보통 노약자, 허약자, 병자,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특별 좌석이 있습니다. 차량은 정시에 안정적으로 운행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연료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이 연료 부족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5. 임금이 낮더라도 국가가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북한의 임금 수준은 비교적 낮습니다. 기본급은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할당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직위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급여 수준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큰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국민들의 일당은 주로 의복, 식량, 기타 생활비를 사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에서도 판매원이나 웨이터 등의 직종은 임금은 높지 않지만 수입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6. 결혼과 사랑의 자유. 결혼할 때 신부갑 걱정할 필요 없음. 북한에서는 젊은이들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견해가 비교적 단순하며 그 나라의 이념이 결혼과 사랑 추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할 때 물질적 선물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집단 결혼식을 선택하는데 이는 신혼부부들이 공공장소에서 함께 의식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이는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집단주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택은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결혼 후 무료로 결혼식장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결혼 후에 집을 사야 한다는 걱정이 없습니다. 7. 노인들이 의지할 곳이 있고 연금은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북한에서는 공무원, 노동자, 농민 등 모든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액수는 근속연수와 기여금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업종이든 북한의 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더불어 은퇴 후에도 노인의 의료비와 주택비를 여전히 국가가 부담하므로 노후 생활이 보다 안정적이고 보장됩니다. 8. 자본주의적 생산물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북한은 계획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상품의 도입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와 같은 음료는 자본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위 때문에 오랫동안 거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 사람들이 비슷한 음료를 전혀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콜라 공식을 기반으로 그들만의 모방 콜라를 개발했습니다. 맛은 원본만큼 좋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음료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합니다. 휴대전화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북한에도 스마트폰은 존재하지만 그 기능은 국내 통신, 날씨 예보, 뉴스 조회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애플이나 삼성과 같은 국제적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없다. 9. 도시 건설은 전부 국가가 통제. 북한에서는 모든 도시 건설과 철거 계획은 국가가 주도한다. 철거가 필요하다면 주민들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택은 국가가 공급하는 것이고 철거 후에는 새로운 주택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관리 모델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지만 어느 정도 못지반 현상을 피할 수도 있다. 10. 계획경제 하에서의 행복. 북한은 경제개발 수준이 낮고 물질적 조건도 현대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지만 북한 주민들의 행복에 대한 이해는 물질적 삶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한 TV가 실시한 행복지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행복지수는 98점으로 중국 100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미국의 행복지수는 3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매우 정치적인 성격이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주택담보대출, 의료, 교육 등 삶에서 큰 압박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심리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론, 북한의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삶. 외부인의 눈에는 북한의 생활 양식이 너무 단순하고 폐쇄적일지 모르지만 그곳에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들의 삶은 안정과 질서로 가득 차 있다. 이 나라에서는 개인이 주택, 교육, 의료, 은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델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재료의 부족, 외부 정보의 고립, 제한된 개인적 선택 등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이 모든 것이 논리적이며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삶 뒤에는 만족에 대한 생각이 더 많습니다.
삶이 행복하다고 불리려면 얼마나 많은 자유와 물질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이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이 해석한 대답일 것입니다.